자, 우리 첫 발을 이동규 대원이 카메라 X10이라고 하거든요. 가운데 점은. 자, X10을 맞춰서 카메라까지 박살내는 사격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만 보고서도 이거는 잘 들어갈 수 없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강철 부대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 시야를 제가 좀 더 넓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 중에 이동 표적지가 있어요. 그거를 누가 잘 쐈을지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화기겠죠? 아니면 또는 저격총이든지. 자, 이제 사격을 딱 들어갑니다. 탐색전 1차는 사격입니다. 한 발당 제한 시간은 저희가 10초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전편에서 자, 첫 발이 딱 나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9점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딱 9점 들어갔어요. 자, 미세하게 살짝 딱 움직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딱 조준을 하는 것만 봐도 흔들림 없는데, 그때도 이제 권총 사격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딱 끝나는 상황을 예측을 하고 다음 탄에는 대략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다, 그거를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믿지를 못하세요. 아니, 네가 뭐길래 이걸 판단하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리뷰에서 어떻게 손만 보고 표적지를 보지 않고 탄이 나가는 것만 봐서 어떻게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지 이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강철 부대 사격 장면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것도 하나의 보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는 부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가면서 이제 소개되어 있죠? 네. 한 발씩 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동규 대원이 사격을 하죠. 사격 개시.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지금 이 부분을 손을 집중해서. 자, 우리 첫 발을 이동규 대원이 카메라 X10이라고 하거든요. 가운데 점은. 자, X10을 맞춰서 카메라까지 박살내는 사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사실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급하게 방아쇠를 끌고 오는 부분. 개시. 자, 툭툭툭 들어오죠. 이게 툭툭툭 들어오면 사격이 사실 일률적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그시 이렇게 지그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지그시. 그러다가 빵 나가는 게 베스트고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자, 첫 번째 걸리는 부분에서, 딱 걸리는 부분에서 이제 쭉 들고 들어오는 부분은 굉장히 좀 훌륭했다. 개시. 바로 쏜다고요? 그런데 가장 베스트였던 건 뭐냐면 조준선 정렬을 하는 과정에서 총구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사격 개시. 바로 쏜다고요? 그거는 정말 기본 베이스가 굉장히 잘 갖춰졌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떨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총을 들면서부터 떨리는 사람들은 조준선 정렬 도착 안 되기 때문에 잘 들어갈 가능성이 사실 희박하죠. 자, 이동규 대원의 파지법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손이 뒤로 끌고 와서 더 많이 붙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런 파지법은 일반적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핫탄이 많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근데 사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는 신체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앞쪽 그립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손가락이 감싸지는 이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키가 크고 신체적인 조건이 크다 보니 왼손이 오히려 더 뒤로 와서 먹는 느낌이랄까? 자, 힘을 줬을 때 총구가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오른손의 그립이 방아쇠와 수직의 위치에서 딱 받쳐줘야 일자로 유지가 되는데 파고들다 보니 오른손이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저도 모르게 엄지를 누르게 되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면 당연히 핫한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보조손이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 왼손과 오른손에 서로 공간이 생겼다. 그렇게 해서 당기게 되면 자, 위로 뜹니다. 당겼을 때 붙는 거죠. 떠 있다가. 자, 그래서 상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규 대원이 사격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점 밖으로 나갔을 때 잘못 쐈다는 걸 항상 느껴요. 손목을 눌렀다고 해야 되나? 자, 군생활하면서 사격했던 경험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아마 상대적으로 상탄보다는 하탄이 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확률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격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격 개시. 정말 미세하지만 이동규 대원보다 김수원 대원이 조금 더 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떨리고 있어요. 사격 개시. 아, 빗나갔나 보다. 오, 8점. 자, 이제 김수원 대원의 첫 발이 8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8점을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탄이 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거는 상탄이 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유추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제 견해입니다. 또 이제 틀림없이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준이 좀 잘못되지 않았었나? 이거는 하탄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왜 하탄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지금 첫 번째 사격할 때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하탄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격술입니다. 개시. 탄이 나갔습니다. 이거는 챈 겁니다. 이거는 벽을 때렸어요. 자, 지금 보면 첫 번째 이제 걸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방아쇠가 여러분들은 당기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자, 방아쇠도 노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력이 가해지기 전의 단계. 자, 이 단계까지는 자, 기본적으로 한번 먹어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압력을 일률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방아쇠 압력이 풀리고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도 공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아래까지. 지금 방아쇠 압력은 풀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아래에 공간이 있어요. 근데 방아쇠 압력이 풀어지면 안에서 작동을 하겠죠. 탄의 공의를 치는 그 순간에 내가 더 뒤에까지 끌고 와서 벽을 치게 되면 총구는 틀어집니다. 그게 굉장히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아쇠의 압력이 풀리는 순간부터 탄이 나갈 때까지 그때 잡고 있는 게, 그때까지 잡아주는 게 사격을 잘하는 비법입니다. 0. 몇 초, 0.0 몇 초 그 순간에 찰나가 있더라도 총구는 틀어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격을 할 때 표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손에만 집중하면 탄이 대략 어디로 튀었을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동규 대원의 두 번째 발입니다. 사격 개시. 좀 급한 것 같아. 이 흔들리는 거를 못 잡을 겁니다. 흔들리는 걸 당연히 잡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세에 대한 고민을 또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배가 흔들리고 있어. 배가 이렇게 천천히 흔들리고 있어. 근데 서입기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죠. 배의 이동은 하체로 흡수하고 상체는 유연하게 흔들리면서 하는 사격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표적지가 제가 조준하는 거랑 계속 따로 놀게 되는 거죠. 표적지는 배랑 고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건 사격할 때 제 몸도 같이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스탠스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 스탠스를 제가 잡기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뭐 기마 자세까지라도 가능하다면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저라면 다리를 과하게 벌릴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격의 보폭을 이 정도로 잡고 있다면, 자, 저는 이런 배에서는 이만큼 벌리고 무릎도 상대적으로 많이 구부려서 저는 사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떨림은 그냥 하체 힘으로 경직, 그래서 강직 딱 시키고 몸을 굳힌다는 느낌으로 딱 멈춰서 조준이 됐을 때 그때 사격하는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계속 표적지를 움직이면서 따라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상 사격할 때 권총 사격을 한다 그러면 가장 피해야 될 부분은 몸을 최대한 꼿꼿이 세우는 거, 보폭을 최대한 줄이는 거,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격할 때는 상체가 아니라 하체까지 전체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만약에 몸이 사격하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같이 사격을 하는 게 아니라 몸 딱 굳혀놓고 사격을 하는지, 그리고 스탠스는 또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가 이번 사격을 할 때 잘 쏘는지 못 쏘는지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지금은 그 부분을 못 보고 있다 보니 손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부분. 왜? 자, 방금 거기 가우뚱하죠? 사격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갸우뚱하면 본인이 벌써 감을 안다는 거죠.
이거는 사격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내가 사격술이 잘 이루어졌는지 나의 감각이 제대로 맞아떨어진다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네. 자, 사격 준비. 여기서 10점 쏘면은 동점이 되는 거죠. 8점. 손에 걸려. 자, 맞죠? 그래서 자, 첫 발은 상향 8점이고 두 번째 발은 하향 8점입니다. 자, 김수원 대원님의 사격을 자세히 보면 왼쪽 손이 자, 오른쪽 엄지손 옆쪽에 두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핫한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격술입니다. 올라타 있죠. 올라타 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핫한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파지법입니다. 근데 더 안 좋은 건 엄지손을 올려줘야 그나마 커버가 되는데 엄지손까지 낮췄으니 이젠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사실 좋지만 지금 이제 낮춰줘 버리니까 사실 이 모든 고정은 아래쪽에 계속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사격술이에요.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많이 떨려요. 떨고 있냐? 사실 이런 부분만 보고서도 이거는 잘 들어갈 수 없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사격술이다라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정말 조심스럽게. 그런데 지금 떨림은 제 눈에만 이 떨림이 과하게 보일 뿐이지 전부 다 프로들이다. 프로들이니까 의심할 여지는 없다. 첫 번째, 그래서 조준선정열,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방아쇠를 당길 때 방아쇠 압력이 풀어지는 지점에서 멈춘다. 그리고 멈추고 나서 압력이 풀어졌을 때와 탄이 나갈 때 그 아주 찰나의 기간 동안 반드시 버티고 있어야 된다. 뭐가? 가름자와 가름쇠. 이거를 정확히 조준으로 인해서 버티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보통 눈치채지 못한다. 자, 그래서 사격할 때 중요한 건 총구 방아쇠 뒷면에 있는 벽을 채지 않게 멈춰주는 연습을 저는 사격할 때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과하게 손가락에 힘을 주고 세게 빵 당긴다. 총구가 지금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총이 틀어지고 탄이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격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밀사처럼 민감하게 조율해서 완벽하게 나의 감각을 컨트롤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점을 기점으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 쐈어. 여기 튀었어. 그래서 또 반대로 내려서 쐈어. 근데 잘못된 걸 가지고 계속 내가 위치만 조절해 쏜다면 정작 문제는 정확한 사격술이 아니라 탄착점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게 되면 그냥 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점을 쐈다고 해서 사격을 잘한다고 절대 말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니, 와, 지금 화면이 넘어가기 전에 김수원 대원이 마지막에 다리 딱 벌리고 몸을 좌우로 딱 힘을 줘서 딱 고정을 시켰어요. 와, 이게 그렇지 이게 노하우인 거고 이게 감각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서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 순간적인 흐름을 빨리 파악하는 거. 흔들었어. 딱 몸을 딱 흔들어서 내 몸이 떨림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는지 그거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너무 이거는 알고 했다면 정말 수준급이고 모르고 했다면 센스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개시. 오! 1점 이거 10점. 김수원 대원이 1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랑 같이 군생활 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사격이 끝나면 무조건 쭉 보드마카로 쭉 해서 십자를 딱 긋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어느 쪽에 사격이 탄이 가장 많이 모였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내가 어떻게 파지를 하고 있는지도 연구하고 구상하고 내가 어떻게 방아쇠를 당겼는지도 연구하고 구성하고 사격 국가대표로서 세계 시합을 나가려고 준비를 하면 정말 이 정도 오차까지도 생각을 하고 잡는 그런 파지법 사격술을 연구를 하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강철 부대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 시야를 제가 좀 더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예고편 중에 이동 표적지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 방송이 나오기 전이고 누가 어떻게 잘 쐈을지 모르죠. 그거를 누가 잘 쐈을지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화기겠죠. 아니면 또는 저격총이든지. 자, 이제 사격을 딱 들어갑니다. 자, 이동 표적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총을 못 쏘는 사람 특징이 이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자, 첫 번째, 총이 표적지를 따라간다. 자, 총이 표적지를 쭉 따라간다. 그리고 사격을 한다. 자, 이런 사격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지가 움직이는 게 중구난방, 좌우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움직인다면 기다리는 사격을 해야 됩니다. 표적지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온다. 그러면 미리 그 앞에서부터 기다리는 거죠. 표적지를 따라가면서 사격을 하는 사람보다 당연히 점수가 높을 거고요. 자, 근데 이제 표적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지 않고서도 눈에 보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한쪽 눈으로 사격하는 사람들. 한쪽 눈으로 사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게 시야가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표적지밖에 못 보기 때문에 표적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안 사격을 하는 겁니다. 두 눈을 뜨고 자, 표적지가 오는 그 감각에 맞춰서 오른쪽 눈은 조준을 하고 왼쪽 눈은 양안 사격으로 주변 시를 확보한 상태에서 표적지가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빵 사격하는 사람. 두 번째 이제 볼 수 있는 건 자, 내가 조준을 하고 있다. 조준을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어깨 힘 없이 빵 쏘는 사람이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그 타이밍을 재지 못하는 사람들. 순간적으로 표적이 들어왔다. 빵! 이렇게 몸에 갑작스런 강직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점수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의 반동과 이거를 케어해야만 좀 더 정밀 사격을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분들 사격을 한번 봐야겠네요. 배이정 대원. 707 예비역 중사 유석. 이유석 대원입니다. 뭐야?